서울 성북구 골목길에 자리한 만나식당은 평범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문을 여는 이 작은 식당에서 김은미는 벌써 3년째 서빙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42살의 은미는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죠. 은미 씨, 이번 테이블 김치찌개 나갑니다. 주방에서 사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미는 재빠르게 뜨거운 찌개를 받아들고 손님들에게 조심스럽게 서빙했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은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손님들도 그런 은미를 좋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은 북적거렸어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동네 주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죠. 은미는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손님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보면서 기뻐했죠. 어머, 은미 씨는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 식당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함께 일하는 정순이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순이 아주머니는 이 식당에서 1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은미가 어색했지만 이제는 친딸처럼 아꼈죠. 아이고, 아주머니도 고생 많으세요. 은미는 겸손하게 답하며 빈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은미의 손은 빨랐지만 정확했어요. 실수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이곳 직원들은 모두 은미를 좋아했습니다. 일도 꼼꼼히 하고 성격도 좋았거든요. 특히 손님들이 짜증을 내거나 무리한 요구를 해도 은미는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 드릴게요. 은미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은 은미를 존경했죠. 저 손님 또 왔네. 맨날 트집 잡는 사람. 정순이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그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오셨군요. 은미의 진심 어린 인사에 까다로운 손님도 누그러졌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들이 뜸해지자 은미는 잠시 쉬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남편 박진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오늘 일은 어때? 진수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죠. 매일 이 시간에 안부를 묻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었습니다. 괜찮아, 별일 없어. 은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힘들기도 했지만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좋은 분들이고 동료들도 잘해주셔. 은미는 긍정적으로 말했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꼭 그렇게 일할 필요는 없잖아. 진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말을 벌써 몇 번째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은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 일이 나한테 의미가 있어. 사람들을 직접 만나고 섬기는 일이 좋아. 은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죠.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은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은미가 왜 이런 일을 고집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아내의 선택을 존중했죠. 은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히 일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진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저녁에 같이 먹을 수 있을까? 은미는 미소 지었어요. 물론이지, 일찍 끝나면 저녁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나자 은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동네 풍경이 눈에 들어왔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 장 보러 가는 아주머니들,
직장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은미에게는 소중했어요. 화려한 살보다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은미 씨, 저녁 준비해야 해요. 주방장 김 아주머니가 부르자 은미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녁 메뉴판을 정리하고 테이블을 다시 세팅했어요. 곧 퇴근 후 식사를 하러 오는 손님들로 붐빌 시간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은미는 이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고 동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도 소중했어요.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았죠. 저녁 시간이 지나고 일이 마무리될 무렵 은미의 휴대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서울여고 동창회 모임 안내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은미는 잠시 멈칫했죠. 고등학교 동창들과는 거의 연락을 끊고 지낸 지 오래였거든요. 메시지를 열어보니 반장을 했던 이수정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 압구정 그랜드 호텔에서 동창회를 하려고 해요. 꼭 참석해 주세요. 정성스럽게 쓴 메시지에는 다른 동창들의 안부 소식도 함께 적혀 있었죠. 은미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은미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혼자 공장에서 일하며 은미를 키우셨죠. 하루 12시간씩 일해도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서 은미는 늘 낡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그 시절 은미의 교복은 어머니가 중고시장에서 사온 것이었습니다. 색이 발해 있었고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었죠. 다른 아이들의 새 교복과 비교되어 보일 때마다 은미는 움츠러들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다른 아이들은 도시락을 싸오거나 학교 매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지만 은미는 집에서 가져온 빵으로 끼니를 때웠어요. 때로는 그마저도 없어서 물만 마시고 버티기도 했죠. 배고픈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더 힘들었습니다. 은미야, 우리랑 같이 매점 갈래? 가끔 친구들이 물어보기도 했지만 은미는 돈이 없어서 늘 거절해야 했어요. 아니야, 배 안 고파. 은미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거짓말인 것을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점점 은미에게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하는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어요. 은미는 그것을 이해했지만 마음이 아팠죠. 혼자 교실 구석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특히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행사 때면 은미의 어려움이 더욱 드러났어요. 참가비를 낼 수 없어서 불참하는 경우가 많았죠. 가족 사정으로 못 가요. 은미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은미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미는 공부만큼은 열심히 했습니다.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집에서도 늦게까지 공부했어요. 전기료가 아까워서 촛불을 켜고 공부하기도 했죠. 성적은 항상 상위권이었습니다. 은미는 정말 똑똑해. 친구들이 말했지만 은미에게는 공부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장학금이 필요했고, 그러려면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경제적인 차이가 만든 벽이었죠. 은미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동창회 메시지를 보니 친구들의 근황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이는 의사와 결혼해서 강남에 살고 있다고 했고, 혜경이는 대형 로펌 변호사의 부인이 되었다고 했어요. 미란이는 사업가와 결혼해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닌다고 했죠. 은미는 그들의 SNS도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 명품 가방과 옷들, 고급 승용차와 넓은 집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성공한 남편들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았죠. 해외여행 사진도 많았고 아이들의 학원 자랑도 있었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하지? 은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네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한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었죠. 예전처럼 또다시 동정받을 것 같았습니다. 은미는 동창회 참석을 진지하게 망설였습니다. 옛날처럼 또다시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들과의 추억도 있었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정이는 고등학교 때 은미와 가장 친했던 친구였어요. 은미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친절하게 대해줬죠. 때로는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수정이가 보낸 메시지라서 더욱 고민되었어요. 결국 은미는 참석한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이네 참석할게. 짧은 답장이었지만 은미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결정이었죠. 과거와 현재를 마주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은미는 옷장을 뒤져봤어요. 동창회에 입고 갈 만한 옷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옷들 뿐이었죠.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 옷은 별로 없었습니다. 은미는 그저 깔끔한 옷차림으로 가기로 했어요. 여보, 무슨 일 있어? 진수가 은미의 고민스러운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가려고. 은미는 솔직하게 말했죠. 그래? 좋은 일이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 진수는 기뻐했습니다. 사실 좀 걱정돼. 은미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만 다른 것 같아서. 진수는 은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진수의 위로가 은미에게 힘이 되었죠. 그날 밤 은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가난했던 시절의 아픔과 친구들과의 거리감이 다시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마음만큼은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 은미는 압구정 그랜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호텔 로비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과 샹들리에가 있는 로비는 마치 궁전 같았죠. 동창회는 호텔 30층 스카이 라운지에서 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은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간단한 액세서리를 한 모습이 단정해 보였지만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라운지에 들어서자 화려하게 차려입은 동창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모두 명품 옷과 액세서리로 치장하고 있었죠. 반짝이는 보석들과 고급 가방들이 호텔의 조명을 받아 더욱 빛났습니다. 은미는 자신의 단순한 옷차림이 초라해 보일까봐 걱정되었어요. 어머, 은미야. 수정이가 가장 먼저 은미를 발견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수정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걸이와 귀걸이도 반짝반짝 빛났죠. 전체적으로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은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어요. 응, 잘 지냈어. 곧 다른 동창들도 모여들었어요. 혜경이는 유명 브랜드 정장을 입고 있었고, 미란이는 화려한 원피스 차림이었죠. 모두 은미보다 훨씬 화려해 보였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전문가가 해준 것 같았고, 메이크업도 완벽했어요. 와, 정말 오랜만이다. 혜경이가 은미를 포옹했습니다. 변한 게 없네. 미란이도 반갑게 인사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동창들의 인사는 따뜻했지만 은미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죠. 요즘 어떻게 지내? 혜경이가 물었어요. 은미는 잠시 말을 못했죠. 그냥 평범하게 지내. 은미는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동창들은 각자 자신들의 근황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남편 병원 확장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강남에 분원을 하나 더 낼 예정이거든요. 인테리어 업체 선정하고 의료진 채용하고 정말 바빠 죽겠어요. 수정이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아, 정말 대단하다. 다른 동창들이 감탄했습니다. 병원 사업이 잘 되는구나. 수정이는 더욱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서 확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실력이 좋거든요. 혜경이도 이어서 말했어요. 우리 남편은 이번에 대형 로펌 파트너가 됐어요. 그래서 업무량이 늘었지만 수입도 많이 늘었죠.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없어졌어요. 혜경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큰 사건들을 많이 맡는다고 하던데. 수정이가 물었어요. 응, 대기업 법무팀 일을 주로 해. 정말 바쁘지만 보람 있어. 혜경이는 자랑스럽게 답했죠. 아이들도 좋은 학원 다니고 해외 캠프도 보내고 있어. 미란이는 더욱 화려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어제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왔어. 새로 나온 명품 가방을 봤는데 정말 예쁘더라. 남편이 바로 사주겠다고 하더라고. 미란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줬죠. 이 가방도 새로 산 거야? 수정이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응, 지난주에 샀어. 한정판이라서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미란이는 뿌듯해했어요. 남편 사업이 잘 되나 봐. 혜경이가 말했죠. 동창들의 화려한 삶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이야기, 아이들의 성공 이야기, 남편들의 승진 이야기까지. 은미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자신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았죠. 작년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정말 좋았어. 미란이가 말했습니다. 파리에서 쇼핑하고 로마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수정이도 맞장구 쳤어요. 우리도 올해 하와이 갈 예정이야. 아이들 방학 때 가려고. 은미는 이런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명품 쇼핑이나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것들은 은미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은미야, 너는 어떻게 지내? 드디어 수정이가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은미에게 집중되었어요. 은미는 잠시 침묵했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은미는 여전히 애매하게 답했어요. 결혼은 했어? 혜경이가 물었어요. 응, 했어. 은미는 간단히 답했죠. 남편은 뭐 하는 분이야? 미란이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업을 해. 은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설명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 그럼 너도 여유롭게 지내겠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일을 하고 있어. 동창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무슨 일을 해? 혜경이가 물었습니다. 서비스업 쪽에서 일해. 은미는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동창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서비스업이라는 말에서 대충 짐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수정이는 어색하게 말했어요.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동창들은 은미에게 더 이상 자세히 묻지 않았고 다시 자신들의 이야기로 돌아갔어요. 은미는 소외감을 느꼈죠. 마치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미란이가 다시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업이야? 은미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숨길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자신의 일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서빙 일을 하고 있어. 은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서로 놀란 눈빛을 주고받았죠.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후 수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 그럼 정말 힘들겠다.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은미가 불쌍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했죠. 손님들이 까칠하지 않아? 혜경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대부분 좋은 분들이야. 은미는 자연스럽게 답했죠. 하지만 동창들의 표정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는 거야? 수정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렇지. 은미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와, 정말 힘들 것 같아. 혜경이가 고개를 저었죠. 우리는 그런 일 상상도 못하겠어. 미란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그런 일 상상도 못하겠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잖아. 미란이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 수정이가 덧붙였습니다. 그런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야? 혜경이가 말했어요. 우리 나이에 서빙을 한다고? 동창들은 은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바라봤습니다. 역시 어릴 때 가난했던 애들은 다르긴 하네. 혜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다른 동창들도 들었지만 모른 척했죠. 은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서러웠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미란이가 물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잘 안 되나? 은미는 당황했어요.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은미는 해명했지만 동창들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뭐라고 안 해? 부인이 그런 일 하는 거에 대해서. 미란이가 은미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줘. 은미는 차분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 수정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다른 일도 많은데. 혜경이도 동의했습니다. 사무직이나 다른 일은 안 해봤어? 동창들은 계속해서 은미의 직업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요즘 서빙 일이 얼마나 받아? 혜경이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돈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적당한 정도야.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도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낫겠네. 혜경이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 남편 직원 중에도 그런 분들 있어.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미란이가 말했어요. 은미는 그 말이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죠.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손님들이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끔 그런 손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좋은 분들이야. 은미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래도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은데. 혜경이가 말했죠. 식사 시간이 되자 동창들은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와 와인이 나왔고 계산서도 상당했어요. 한 사람당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죠. 그때 수정이가 은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은미야, 너는 부담스러우니까 우리가 낼게. 수정이는 자선을 베푸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행동했죠. 아니야, 내가 낼게. 은미는 거절했지만 수정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낼게. 서빙일로 번 돈을 여기서 쓸 필요는 없잖아.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그래, 우리가 낼게. 혜경이와 미란이도 동의했습니다. 은미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굳이 문제를 만들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럼 고마워. 은미는 어색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너 일하는 곳에 가서 밥 먹어도 돼? 미란이가 물었어요.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죠. 물론이지. 은미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걱정되었습니다. 동창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뻔히 보였거든요. 동네 식당이니까 음식이 맛있을 것 같아. 수정이가 말했지만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저렴하기도 하고. 혜경이가 덧붙였죠. 모든 말에서 은미를 낮춰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헤어지면서 동창들은 은미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한다. 몸 건강히 해. 다음에 또 만나자. 모두 동정어린 시선으로 은미를 바라봤어요. 마치 불쌍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았죠. 은미는 복잡한 심정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이렇게 불편할 줄은 몰랐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은미는 평소와 다름없이 만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창일 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들이 들어왔어요. 수정이, 혜경이, 미란이었죠. 은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여기가 은미가 일하는 곳이구나. 수정이가 식당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시선이 평가하는 듯 했어요. 작은 식당의 소박한 인테리어를 훑어보더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은미는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은미가 일하는 곳 구경하러 왔지. 미란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호기심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일하는구나. 혜경이도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동창들은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보자 조금 불편해했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은미는 어쩔 수 없이 주문을 받으러 갔죠. 뭐 드릴까요? 은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수정이가 말했어요. 메뉴를 보더니 가격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저렴하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된장찌개요. 혜경이가 말했어요. 저도 김치찌개로 할게요. 미란이가 주문했죠. 은미는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은미 씨 친구들인가 봐. 옷차림이 화려하네. 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죠. 뭔가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아. 다른 직원도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은미는 조심스럽게 서빙했습니다. 그런데 수정이가 반찬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 김치 좀 바꿔줄래? 너무 신 것 같은데.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담겨 있었죠. 평소에는 문제 삼지 않을 정도의 김치였지만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바꿔드릴게요. 은미는 김치를 가져와서 새로운 것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혜경이가 불만을 표했어요. 물이 너무 미지근한데 시원한 물로 바꿔주세요. 혜경이도 까다로운 손님처럼 행동했죠. 은미는 계속해서 동창들의 요구를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숟가락이 좀 더러운 것 같은데. 미란이가 말했죠. 젓가락도 바꿔주세요. 서비스가 이 정도야? 미란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다른 손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 음식은 그런대로 먹을 만하네.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동네 식당 치고는 괜찮은 것 같아. 혜경이도 의견을 보탰어요. 그런데 위생은 어떨까? 미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주방이 좀 오래되어 보이네. 우리가 평소 가는 곳들과는 다르지. 은미는 다른 손님들을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동창들은 그런 은미를 지켜보며 수군거렸어요. 정말 힘들어 보이네.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하는 거야? 우리는 저런 일 정말 못할 것 같아. 손님들이 반말하는 것 같던데. 혜경이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못 참을 것 같아. 역시 성격이 좋아야 할 수 있는 일이야. 식사를 마친 동창들이 계산을 하러 갔습니다. 은미야, 우리 음식값 얼마야? 수정이가 물었어요. 총 3만 원입니다. 은미가 답했죠. 와, 정말 저렴하네. 우리가 평소 가는 레스토랑에 비하면. 미란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가격이면 자주 올 수 있겠네. 혜경이가 말했지만 다시 올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나? 수정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건 사장님이 아실 거예요. 계산을 마치고 나가면서 동창들은 은미에게 인사를 했어요. 고생 많이 해. 몸 건강히 해. 다음에 또 올게. 하지만 은미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했죠. 정말 친구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 구경하러 온 것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일을 선택했을까? 밖에서 동창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은미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동창들이 나간 후 은미는 다른 동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은미 씨 친구들 좀 까탈스럽네. 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은미는 쓴웃음을 지었죠. 친구들이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맞나? 다른 직원도 의아해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랜만에 만난 거라 어색했을 거예요. 은미는 동창들을 변호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어요. 친구들이 자신을 진정한 친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거든요. 사장님도 은미를 걱정했습니다. 은미 씨, 괜찮아? 친구들이 좀 무례하던데. 사장님은 동창들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네, 괜찮아요. 은미는 미소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그날 오후 은미는 일하면서 계속 동창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 우월감을 드러내는 태도, 마치 자선을 베푸는 듯한 행동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고등학교 시절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은미 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정순이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렇게 대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동료들도 은미를 격려했죠. 은미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은미는 마음을 쉽게 추스르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실망감이 컸거든요. 자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서러웠어요. 그날 밤, 은미는 동창들의 행동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서러웠어요. 마치 구경거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미는 평소와 같이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한가한 시간이었죠. 테이블을 닫고 있던 은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어요. 남편 진수로부터 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 진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무슨 일이야? 은미는 걱정스럽게 물었죠. 남편이 이렇게 급하게 전화하는 일은 드물었거든요. 중요한 계약서가 집에 있는데 급하게 회사로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진수는 조심스럽게 부탁했죠.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인데 그 서류가 꼭 필요해. 해외 투자자들이 와 있어서 오늘 안에 처리해야 하는 일이야. 알겠어. 바로 가져다 줄게. 은미는 주저하지 않고 답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급하게 부탁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정말 고마워.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는 파란색 파일이야. 은미는 사장님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잠시 나가겠다고 했어요. 괜찮아, 은미 씨. 급한 일이니까 다녀와. 사장님은 흔쾌히 허락해줬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은미는 미안해했지만 사장님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은미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에도 마음이 급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급하게 부탁하는 일이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서재로 가서 파란색 파일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유니폼을 갈아입을 여유가 없었어요. 만나 식당 앞치마를 그대로 두르고 진수의 회사로 향했죠. 평소라면 옷을 갈아입었겠지만 남편이 급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진수가 다니는 곳은 강남의 대기업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40층 높이의 현대적인 건물로 은미는 가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봤지만 직접 들어가는 것은 오랜만이었죠. 은미는 로비로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경비원과 안내 직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박진수 회장님께 전달할 서류가 있어요. 은미는 정중히 말했어요. 안내 직원이 확인하더니 방문자 카드를 만들어줬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직원의 말에 은미는 안도했습니다. 그때 로비 한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은미가 뒤를 돌아보니 수정이, 혜경이, 미란이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 빌딩에 있는 카페에서 차를 마시러 왔다고 했죠. 은미야. 수정이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뭐 해? 동창들은 은미의 차림을 보고 더욱 놀랐어요. 식당 유니폼을 입고 있는 은미를 보고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죠.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자신들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배달 온 거야? 미란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고급 빌딩까지. 혜경이도 비슷한 농담을 했어요. 아니면 청소하러 온 거야? 동창들은 은미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은미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남편한테 서류 전달하러 왔어. 동창들은 더욱 의아해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일해? 수정이가 물었죠.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데? 호기심이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이 빌딩 안 회사에서 일해. 은미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싶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 직원이겠네. 이런 큰 빌딩에서 일하니까 그래도 나쁘지 않겠다. 동창들은 은미의 남편을 평범한 회사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대기업 직원이라면 그래도 괜찮은 직장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런 곳까지 어떻게 들어왔지? 수정이가 의문을 표했어요. 보안이 엄격할 텐데. 은미는 잠시 망설였지만 답했습니다. 미리 연락해서 방문자 등록을 했어. 그래도 신기하네. 우리도 여기 카페 오려고 했는데 절차가 복잡하더라. 은미 남편이 꽤 높은 직책에 있나 보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나왔습니다. 앞서 걸어오는 사람은 위험 있는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어요. 진수였죠. 그 뒤를 따라 여러 명의 임원들이 걸어왔습니다. 모두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분위기가 남달랐어요. 진수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이 보였습니다.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은미를 보자마자 표정이 밝아졌죠. 여보. 진수가 은미를 보자마자 다정하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로비 전체가 조용해졌죠. 동창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의 아내라고 생각했던 은미가 그 남자에게 여보라고 불린 것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 장면을 주목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말에 동창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점점 알아차렸거든요. 주변 직원들도 모두 은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모님께 인사드립니다. 임원들이 차례로 인사했어요. 은미는 자연스럽게 답했죠. 고생 많으세요. 그 모습을 본 동창들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은미가 정말 이 회사 회장의 부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하게 행동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급한 서류라고 해서 가져왔어. 은미는 진수에게 서류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급한 거였어. 진수는 서류를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 모습은 권위적인 회장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평범한 남편의 모습이었죠. 해외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덕분에 회의를 계속할 수 있겠어. 은미는 남편이 안도하는 모습을 보며 기뻤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야. 은미는 미소 지었죠. 동창들은 여전히 상황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정이가 혜경이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 사람이 정말 박진수 회장인가? 혜경이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 것 같은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는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바로 이 회사와 거래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은미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미란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회의 얼마나 더 걸려? 은미가 물었습니다. 1시간 정도 더 걸릴 것 같아. 그럼 나는 식당으로 다시 가야겠어. 일이 끝나면 연락할게. 응, 저녁에 같이 먹자.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금슬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은미가 나가려고 하자 진수가 말했습니다. 기사님이 데려다 줄게. 하지만 은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지하철 타고 갈게. 진수는 아쉬워했지만 은미의 뜻을 존중했죠. 그럼 조심히 가. 진수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은미가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동정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자신들의 남편들이 모두 박진수 그룹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떠올렸죠. 수정이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은 박진수 그룹의 계열사로부터 의료 장비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혜경이의 남편이 일하는 로펌은 박진수 그룹의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미란이의 남편 사업체도 박진수 그룹과 거래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모르겠어. 수정이가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부끄러워. 혜경이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어요. 은미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미란이는 걱정스러워했죠. 우리 남편들이 모두 박진수 회장님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잖아. 만약 은미가 화를 내면 어떻게 하지? 혜경이도 걱정했어요. 사업에 타격이 올 수도 있어. 미란이는 불안해했죠.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은미에게 사과해야 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해. 미란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동창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돌이켜보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은미를 동정하고 우월감을 느끼며 무례하게 대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제야 은미의 진정한 모습을 알게 되었죠. 그날 저녁 동창들은 은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수정이가 대표로 전화를 걸었어요. 은미야, 오늘 정말 미안했어. 수정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죠.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은미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하지만 수정이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아니야, 우리가 정말 무례했어. 너를 그렇게 대할 권리가 없었는데.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죠. 우리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겠어. 수정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혜경이와 미란이도 번갈아가며 사과했어요. 정말 부끄러워.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 동창들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어요. 다시 만나서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수정이가 부탁했죠. 며칠 후, 은미는 동창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동창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은미를 대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한결 차분해졌어요. 은미야, 정말 궁금한데. 수정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서빙 일을 하는 거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죠. 은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어. 은미의 목소리는 진솔했어요. 우리 그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는지 알고 싶었어.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 동창들은 은미의 말에 감동했어요. 정말 대단해.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구나. 수정이는 은미를 존경스럽게 바라봤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회사에서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 은미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무 환경 개선,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같은 것들 말이야. 정말 의미 있는 일이네.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동창들은 적극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어요. 의료 서비스 쪽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정이는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죠. 법률 자문이 필요하면 우리 남편 로펌에서 도와줄 수 있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미란이도 자신의 남편 사업체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을 거야. 우리 회사에서 할인 혜택도 제공할 수 있고. 동창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도움을 줄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은미는 동창들의 제안에 기뻤습니다. 정말 고마워. 같이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뻐. 동창들도 뿌듯해했죠. 진정한 친구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끄러웠어.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너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어. 이제야 너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아. 몇 달 후, 은미의 프로젝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 지원센터를 만들었어요. 처우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과 복지 프로그램도 제공했죠. 동창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수정이는 의료진과 함께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혜경이는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죠. 미란이는 생활용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모든 동창들이 힘을 합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은미는 여전히 가끔 만나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였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였죠. 동료들도 은미의 진정한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은미 씨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정순이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은미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처우도 많이 개선되었고 교육 프로그램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다른 동료들도 고마워했습니다. 은미 씨가 아니었다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은미는 뿌듯했어요. 동창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여기며 소통했어요. 과거의 편견과 선입견은 모두 사라졌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친구가 된 것 같아. 수정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은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도움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존귀함이 있다는 것도 배웠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 은미는 동창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동창들도 동의했어요. 함께 노력하자.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은미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동창들도 적극적으로 지지했죠. 정말 훌륭한 일이야. 우리도 각자의 분야에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병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은미의 새로운 시작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동창들도 기뻤어요. 우리도 너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어. 그날 밤, 은미는 남편 진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보람찬 하루였어. 은미는 미소 지었어요. 당신이 하는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어.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두 사람은 희망찬 미래를 그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